다정낭독. 크레이븐 의사가 와서는 콜린이 달라진 것을 보고 당황합니다. 그날 밤 콜린은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을 잤고 다음날 메리가 아침에 뛰어들어와 봄이 왔어 하고 외칩니다. 창문을 활짝 열고 드디어 다커니, 여우와 까마귀, 다람쥐 그리고 갓 태어난 새끼 양까지 품고 콜린의 방으로 찾아옵니다. 19장 왔어! 물론 콜린이 발작을 일으킨 다음날 아침 크레이븐 의사가 불려왔다. 그런 일이 생기면 항상 바로 불렀고 도착하면 언제나 창백하고 온몸을 떠는 아이가 침대에 누워 뾰루퉁하게 있었다. 한마디만 해도 또 울음을 터뜨릴 것처럼 히스테릭한 상태였다. 사실 크레이븐 의사는 이런 왕진이 두렵고 싫었다. 이번에는 오후가 돼서야 미스 스웨이트 저택에 올 수 있었다. 어떤가요? 도착하자마자 매들록 부인에게 다소 짜증스럽게 물었다. 그 발작 중에 언젠가는 혈관이 터질 거요. 그 아이는 히스테리와 버릇없음으로 반쯤 미쳐 있다고요. 저도요, 선생님. 매들록 부인이 대답했다. 직접 보시면 믿기 어려우실 거예요. 생김새도 시무룩하고 그 아이 못지않게 골치 아픈 그 아가씨가 완전히 그 아이를 홀려놨어요. 어떻게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봐도 별 볼 일 없고 말도 거의 안 하는 아이인데 저희들 누구도 감히 못한 걸 해냈어요. 어젯밤에 꼭 작은 고양이처럼 달려들어서 발을 구르고 소리를 지르는 걸 그만하라고 했어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아이가 진짜로 멈췄어요. 오늘 오후에 직접 올라가 보세요. 믿기 어려운 장면이 펼쳐질 거예요. 크레이븐 의사가 환자의 방으로 들어섰을 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정말 놀라웠다. 매드록 부인이 문을 여는 순간 웃음소리와 제잘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콜린은 가운을 입고 소파에 등을 꼿꼿이 세우고 앉아 정원책에서 그림을 보며 그 아가씨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 순간 아가씨의 얼굴은 기쁨으로 환하게 빛나고 있어서 평범하다는 말이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저 키 큰 파란 꽃을 많이 심을 거야. 콜린이 말하고 있었다. 이름이 델피니엄이래. 다컷 말로는 크고 멋진 제비 꽃갈이래. 메리 아가씨가 소리쳤다. 거기 벌써 덩어리로 자라고 있어. 그때 두 사람이 크레이븐 의사를 보고 멈췄다. 메리는 얼어붙었고 콜린은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어젯밤에 아팠다니 안 됐구나 얘야. 크레이븐 의사가 약간 긴장한 듯 말했다. 그는 꽤 신경이 예민한 사람이었다. 콜린이 마치 왕자처럼 대답했다. 날씨가 좋으면 하루 이틀 안에 휠체어를 타고 나갈 거예요. 신선한 공기가 필요해요. 크레이븐 의사가 그의 곁에 앉아 맥박을 짚으며 신기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날씨가 아주 좋은 날이어야 하고 의사가 말했다. 무리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신선한 공기로 지치지는 않아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이 소년이 전에는 신선한 공기가 감기를 불러와 자기를 죽일 거라고 소리치며 고집을 부렸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 의사가 다소 놀란 건 당연한 일이었다. 신선한 공기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었는데 의사가 말했다. 혼자일 때는요. 왕자가 대답했다. 하지만 사촌이 같이 나갈 거예요. 물론 간호사도 함께겠지요? 크레이븐 의사가 제안했다. 아니요. 간호사는 필요 없어요. 그 말투가 어찌나 당당했던지 메리는 자기도 모르게 온몸에 다이아와 에메랄드와 진주를 두르고 작고 갈색 손에 커다란 루비 반지를 낀 채 신하들에게 손을 흔들며 명령을 내리던 그 인도 왕자 라자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사촌이 나를 잘 돌봐줘요. 사촌이랑 있으면 항상 더 나아져요. 어젯밤에도 나를 낫게 해줬어요. 제가 아는
아주 힘센 아이가 마찰이 밀어줄 거예요. 크레이븐 의사는 약간 걱정이 됐다. 이 골치 아픈 히스테릭한 소년이 혹시 건강해지기라도 한다면 자기가 미스 스웨이트를 물려받을 기회가 사라지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나쁜 사람은 아니었다. 의지가 약할 뿐이었다. 그래서 아이를 진짜 위험에 빠뜨릴 생각은 없었다. 힘이 세고 침착한 아이여야 한다. 의사가 말했다. 그 아이에 대해 알아야겠어. 누구야? 이름이 뭔데? 다컨이에요. 메리가 불쑥 말했다. 황야를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컨을 알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그 생각은 맞았다. 크레이븐 의사의 진지한 얼굴이 순간 안도의 미소로 풀어지는 게 보였다. 아, 다컨이라면, 그가 말했다. 다컨이라면 안심이야. 다컨은 황야 조랑말처럼 튼튼하니까. 믿을 수 있는 애예요. 메리가 말했다. 요크셔에서 제일 믿음직한 녀석이에요. 콜린에게 요크셔 말을 쓰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나온 것이었다. 다컨이 가르쳐줬나요? 크레이븐 의사가 크게 웃으며 물었다. 프랑스어 배우듯이 배우고 있어요. 메리가 약간 차갑게 말했다. 인도의 방언 같은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은 방언을 배우려고 해요. 저도 좋고 콜린도 좋아해요. 그래. 그가 말했다. 즐겁다면 나쁘지 않겠지. 어젯밤에 진정제 먹었니, 콜린? 아니요, 콜린이 대답했다. 처음에는 안 먹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메리가 나를 조용하게 만든 다음 봄이 정원에 스며드는 이야기를 낮은 목소리로 해줘서 잠이 들었어요. 마음을 달래주는 것 같군. 크레이븐 의사가 점점 더 어리둥절해하며 말했다. 그는 의자에 앉아 조용히 카펫을 내려다보는 메리 아가씨를 슬쩍 곁눈질로 바라보았다. 분명히 나아졌는데 그래도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어. 기억하고 싶지 않아요. 왕자가 또 나타나 말을 끊었다. 혼자 누워서 이런저런 걸 생각하면 온몸이 아파오고 싫은 것들이 떠올라서 소리를 지르게 돼요. 아픈 걸 기억하는 대신 잊게 해주는 의사가 있다면 여기 불러왔을 거예요. 그러고는 루비 인장 반지로 가득 찼어야 할 마른 손을 흔들었다. 메리가 저를 잊게 해줘서 낫게 해주는 거예요. 크레이븐 의사가 콜린의 발작 이후 이렇게 짧게 머문 건 처음이었다. 보통은 오래 있으면서 이것저것 해야 했다. 그날 오후는 약도 처방하지 않고 새로운 지시도 남기지 않았으며 불쾌한 장면도 없었다.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그의 얼굴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서재에서 메들록 부인과 이야기할 때 그녀는 그가 무척 당황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생님? 그녀가 조심스레 물었다. 분명히 달라졌어요. 의사가 말했다. 전보다 나아진 건 분명히 부정할 수 없어요. 저는 수전 수업이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메드록 부인이 말했다. 어제 스웨이트로 가는 길에 그 집에 잠깐 들렸어요. 수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사라엔 그 아가씨가 착한 아이는 아닐지 몰라도 예쁜 아이도 아닐지 몰라도 어쨌든 아이잖아. 그리고 아이에게는 아이가 필요해. 수전 수업이하고 저는 같이 학교를 다녔어요. 내가 아는 가장 훌륭한 간호사예요. 어느 집이든지 수전이 있으면 환자를 살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메들록 부인이 미소를 지었다. 수전 수업이를 좋아했기 때문이다. 수전은 말을 참 잘해요. 그녀가 신이 나서 계속 말했다. 어제 수전이 한 말을 오늘 아침에 내내 생각했어요. 수전이 이러더라고요. 아이들이 싸우고 난 뒤 제가 좀 설교를 했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학교 다닐 때 지리 시간에 지구가 오렌지 모양이라고 배웠어. 그런데 10살도 되기 전에 알게 됐지. 오렌지 전체가 누구 것도 아니라는 걸. 각자 자기 몫인 조각만 있고 조각도 모자랄 때가 있어. 그러니까 너희 중 누구도 오렌지 전체가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러다가는 크게 혼난다. 수전이 말했어요.
아이들이 아이들한테 배우는 게 있다면 오렌지 껍질째 다 차지하려고 욕심부리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랬다간 씨앗도 못 얻어. 씨앗도 너무 써서 못 먹거든. 현명한 여자네요. 크레이븐 의사가 코트를 걸치며 말했다. 말재주가 있어요. 메들록 부인이 흡족하게 마무리했다. 전 가끔 수전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에이 수전, 네가 다른 사람이고 그 지난 요크 셔멀트만 아니었다면 나는 진작 너를 영리하다고 했을 거다. 그날 밤 콜리는 한 번도 깨지 않고 잠을 잤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가만히 누운 채로 자기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 너무나 이상하게 편안했기 때문이다. 깨어있는 게 진짜 좋았다. 몸을 뒤집어 팔 다리를 기분 좋게 쭉 뻗었다. 꽉 묶여있던 끈들이 풀어지고 자기를 놓아주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크레이븐 의사라면 신경이 풀어지고 쉬었다고 했을 것이다. 하지만 콜리는 그런 건 몰랐다. 벽만 쳐다보면서 깨어난 것을 후회하는 대신 어제 메리와 함께 세운 계획들과 화원의 풍경과 닥컨과 그의 야생 동물들을 생각으로 머릿속이 가득 찼다. 생각할 것이 있다는 게 이렇게 좋을 줄이야. 깨어난 지 채 10분도 되지 않아 복도에서 말소리가 들리더니 메리가 문 앞에 나타났다. 다음 순간 방 안으로 뛰어 들어와 침대 쪽으로 달려왔는데 아침에 신선한 향기를 잔뜩 안고 왔다. 밖에 갔다 왔어. 갔다 왔어. 입 냄새가 진짜 좋아. 밖에 갔다 왔어? 갔다 왔어? 입 냄새가 진짜 좋다. 그가 소리쳤다. 메리는 뛰어왔는지라 머리가 헝클어지고 바람에 날렸으며 바깥 공기로 얼굴이 밝게 빛났다. 콜리는 볼 수 없었지만 정말 아름다워. 그녀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이렇게 아름다운 걸 본 적이 없어. 왔어. 전에도 왔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오고 있는 중이었어. 지금은 여기 있어. 봄이 왔어. 닥컨이 그랬어. 정말? 콜린이 소리쳤다. 봄에 대해 잘 몰랐지만 가슴이 쿵쿵 뛰었다. 그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앉았다. 창문 열어. 그가 기쁜 흥분과 자기 상상에 반쯤 웃으며 말했다. 황금 나팔 소리가 들릴지도 몰라. 그가 웃었지만 메리는 이미 창가로 달려가 있었다. 금세 창문이 열리고 신선하고 보드랍고 향기로운 공기와 새들의 노랫소리가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신선한 공기야. 메리가 말했다. 등을 대고 누워서 깊게 숨을 쭉 들이쉬어. 닥컨이 황야에 누울 때 그렇게 해. 그 공기가 혈관 속으로 들어오는 게 느껴지고 몸이 강해지는 것 같고 영원히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어. 깊이 숨 쉬어. 계속. 닥컨에게 들은 말을 그대로 옮겼을 뿐이었지만 콜린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영원히 그렇게 느껴진대? 그가 말했다. 그러고는 메리가 시키는 대로 깊고 긴 숨을 몇 번이고 들이쉬었다. 무언가 완전히 새롭고 기분 좋은 일이 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게 느껴졌다. 메리가 다시 침대 곁으로 왔다. 땅속에서 예쁜 것들이 올라오고 있어. 그녀가 숨 가쁘게 말을 이었다. 꽃들이 펼쳐지고 모든 것에 꽃봉오리가 맺히고 초록 베일이 회색을 거의 다 덮었어. 새들은 둥지 때문에 너무 바쁘고 어떤 새들은 비밀 화원 안에서 자리 싸움까지 하고 있어. 장미나무들도 살아있는 게 티가 날 정도야. 숲길이랑 들판은 앵초꽃이 피었고 우리가 심은 씨앗도 올라왔어. 그리고 닥컨이 여우랑 까마귀랑 다람쥐들이랑 갓 태어난 새끼양도 데리고 왔어. 그렇게 말하고 숨을 돌렸다. 갓 태어난 새끼양은 닥컨이 사흘 전 해가 떠오를 무렵 황야의 금적화 덤불 사이에서 죽은 어미 곁에 누워있는 걸 발견한 것이었다. 어미 잃은 새끼 양을 찾은 게 처음은 아니었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다. 재킷에 새끼 양을 감싸 오두막으로 데려와 불 곁에 눕히고 따뜻한 우유를 먹였다. 아기 같은 순진한 얼굴에 몸통에 비해 다리가 조금 긴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아이였다. 닥컨은 황야를 가로질러 품에 안고 왔고 다람쥐와 함께 우유병을 주머니에 넣어왔다. 메리가 나무 아래 앉아 그 아이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따스하게 늘어진 온기를 느꼈을 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상한 기쁨으로 가득 찼다. 새끼 양이라니, 새끼 양. 아기처럼 무릎 위에 누운 살아있는 새끼 양이라니. 메리가 기뻐하며 설명하고 콜린이 귀를 기울이며 긴 숨을 쉬고 있을 때 간호사가 들어왔다. 그녀는 열린 창문을 보고 잠깐 흠칫했다. 환자가 창문을 열면 감기에 걸린다고 우기는 바람에 따뜻한 날에도 방 안에서 꼭 막혀 지냈던 것이었다. 춥지는 않으세요, 콜린 도련님? 그녀가 물었다. 아니요, 그가 대답했다. 신선한 공기를 깊이 들이마시고 있어요. 몸이 강해지거든요. 소파로 일어나서 아침밥 먹을 거예요. 메리랑 같이 먹을 거예요. 간호사는 미소를 감추며 물러나 아침밥 2개를 가져오라고 시켰다. 하인들 방은 환자 방보다 훨씬 재미있었고 지금은 모두들 위친 소식을 듣고 싶어 했다. 운둔하던 인기 없는 소년이 드디어 상대를 만났다는 이야기로 웃음이 오갔다. 하인들은 그 발작에 지쳐 있었고 가정을 가진 집사는 그 허약한 아이가 한 방 맞아야 낫는다고 2번 말한 적도 있었다. 콜린이 소파에 앉고 아침상 2개가 차려지자 그는 간호사에게 라자답게 선언했다. 오늘 아침에 한 남자아이가 여우랑 까마귀랑 다람쥐 2마리랑 갓 태어난 새끼양을 데리고 나를 보러 올 거예요. 오면 바로 2층으로 데리고 오세요. 하인들 방에서 동물들 갖고 놀다가 붙들면 안 돼요. 여기로 데리고 와야 돼요. 간호사는 살짝 숨을 삼키며 기침을 감췄다. 예, 도련님. 그녀가 대답했다. 한 가지 더. 콜린이 손을 흔들며 말했다. 마사한테 데리고 오라고 해요. 그 아이는 마사 오빠거든요. 이름은 다컨이고 동물을 부리는 사람이에요. 동물들이 물지는 않겠죠, 도련님? 간호사가 물었다. 동물을 부리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콜린이 엄하게 말했다. 동물을 부리는 사람의 동물은 물지 않아요. 인도에는 뱀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메리가 말했다. 그 사람들은 뱀 머리를 입에 넣을 수도 있어요. 어머나! 간호사가 몸을 떨었다. 2 사람은 아침 공기가 쏟아져 들어오는 가운데 아침밥을 먹었다. 콜린의 아침 식사는 꽤 훌륭했고 메리는 진지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나처럼 통통해지기 시작할 거야. 메리가 말했다. 인도에 있을 때는 아침밥이 먹고 싶지 않았는데 지금은 항상 먹고 싶어. 오늘 아침엔 나도 먹고 싶었어. 콜린이 말했다. 신선한 공기 때문인 것 같아. 다컨이 언제쯤 올까?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었다. 10분쯤 뒤에 메리가 손을 들었다. 들어봐. 메리가 말했다. 깍 소리 들려? 콜린이 귀를 기울였다. 집 안에서 듣기에는 이 세상에서 가장 기묘한 소리인 목쉰 깍깍 소리가 들렸다. 응, 그가 대답했다. 수트야, 메리가 말했다. 또 들어봐. 작은 울음소리 들려? 들려. 콜린이 얼굴을 붉히며 소리쳤다. 갓 태어난 새끼 양이야. 메리가 말했다. 오고 있어. 다컨의 황야용 신발은 두툼하고 투박했다. 조심해서 걸으려 해도 복도를 지나며 쿵쾅거리는 소리가 났다. 메리와 콜린은 그 발소리를 들었다. 쿵, 쿵, 쿵. 그 소리가 테피스트리 문을 지나 콜린의 방으로 이어지는 부드러운 카펫 위까지 이어졌다. 들어오세요. 다컨과 그의 동물들이에요. 마사가 문을 열며 알렸다. 다컨이 환한 웃음을 활짝 지으며 들어왔다. 갓 태어난 새끼 양을 품에 안고 작은 붉은 여우가 옆에서 걸어왔다. 왼쪽 어깨에는 너트, 오른쪽 어깨에는 수츠가 앉아 있었고 셀의 머리와 발이 코트 주머니에서 빠져나와 있었다. 콜린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바라보고 또 바라보았다. 처음 메리를 돌아봤을 때처럼. 하지만 이번에는 경이로움과 기쁨의 시선이었다. 이렇게 많이 들었는데도 이 아이가 어떤 모습일지 전혀 상상하지 못했다. 여우와 까마귀와 다람쥐와 새끼 양이 다컨과 이렇게 가깝게 마치 다컨의 일부인 것처럼 있을 줄이야. 콜린은 평생 아이와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었다.
기쁨과 호기심이 복받쳐 말이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다커는 전혀 어색하거나 쑥스럽지 않았다. 까마귀가 처음 만났을 때 자기 말을 못 알아듣고 그냥 뚫어지게 쳐다보기만 했어도 당황하지 않았다. 동물들이란 원래 그랬다. 상대를 알기 전까지는. 다커는 콜린의 소파로 걸어가 갓 태어난 새끼 양을 조용히 그의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그러자 작은 양은 바로 따뜻한 벨벳 가운 쪽으로 고개를 돌리더니 그 주름 사이를 코로 비비고 작고 동글동글한 머리를 콜린 옆구리에 살며시 들이밀었다. 물론 이러니 아무리 내성적인 아이라도 말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뭐 하는 거야? 콜린이 소리쳤다. 뭘 원하는 거지? 엄마를 찾고 있어요. 다컨이 점점 더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먹이를 먹이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조금 배고프게 해서 데려왔어요. 다커는 소파 옆에 무릎을 꿇고 주머니에서 우유병을 꺼냈다. 자, 꼬마야. 그가 갈색 손으로 부드럽게 작은 양털 하얀 머리를 돌려주며 말했다. 이게 네가 원하는 거야. 비단 가운에서보다 여기서 더 많이 얻을 수 있어. 자, 이렇게. 그러고는 병의 고무꼭지를 코를 비비대는 입에 밀어 넣었다. 새끼 양은 개걸스럽게 황홀한 표정으로 쪽쪽 빨기 시작했다. 그 다음부터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민할 필요가 없었다. 새끼 양이 잠이 들 때쯤에는 질문이 봇물처럼 쏟아졌고 다커는 하나하나 다 대답해 주었다. 사흘 전 해가 떠오르던 아침 어떻게 새끼 양을 발견했는지 이야기해 주었다. 그때 다커는 황야에 서서 종달새 소리를 들으며 종달새가 파란 하늘로 점점 더 높이 올라가 마침내 하늘의 작은 점이 될 때까지 바라보고 있었다. 노랫소리가 아니었음 놓쳤을 거예요. 저 녀석이 이 세상을 벗어나는 것 같아서 어떻게 저 높이서 소리를 듣나 신기했어요. 그때 멀리 금적화 덤불 사이에서 다른 소리가 들렸어요. 작고 여린 울음소리였는데 갓 태어난 새끼 양 울음인 걸 알았어요. 배가 고프다는 걸, 어미를 잃었다는 뜻이니까. 찾아 나섰죠. 아이고 한참을 헤맸어요. 금작화 덤불 사이를 들락날락 이리저리 돌고 돌았는데 항상 잘못된 쪽으로 꺾이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 마침내 황야 위 바위 옆에 하얀 것이 보였어요. 올라가 보니 그 꼬마 녀석이 추위와 굶주림에 반쯤 죽어 있었어요. 다컨 이야기하는 동안 스튜는 열린 창문을 드나들며 풍경에 대해 점잖게 까악까악댔다. 너트와 셀은 바깥 큰 나무로 소풍을 다니며 줄기를 오르락 내리락하고 나뭇가지를 탐험했다. 캡틴은 다컨이 좋아서 다컨이 앉은 벽난로 양탄자 곁에 웅크려 앉았다. 그들은 정원책에 그림들을 들여다보았다. 다커는 꽃들의 시골 이름을 모두 알았고 비밀 화원에 이미 어느 꽃이 자라고 있는지도 정확히 알았다. 저 이름은 못 읽겠어요. 다컨이 어떤 꽃 그림 아래 쓰인 아킬레기아어를 가리키며 말했다. 우리는 이걸 매 발톱꽃이라고 해요. 저건 금어초예요. 둘 다 산 울타리에 야생으로 자라는데 정원 것들은 더 크고 화려해요. 화원에 매 발톱꽃 덩어리들이 있어요. 꽃이 피면 파랗고 하얀 나비떼가 펄럭이는 것 같을 거예요. 그걸 보러 갈 거야. 콜린이 소리쳤다. 꼭 볼 거야. 맞아, 그래야지. 메리가 아주 진지하게 말했다. 그리고 시간을 낭비하면 안 돼. 더 이상 제목만 아는 고전 미루지 마세요.